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내용 중에 접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소득세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접대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바로 접대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경조사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래처랑 식사를 또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접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응용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비고요.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약간 홍보성이 있으면 얘는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을 하게 되는 비용은 바로 기부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접대비의 그 거래처는요, 이 3.3 프리랜서 소득자들도 포함이 되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다들 3.3 프리랜서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약간 복리후생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3.3 프리랜서 분들은 나와 고용계약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 접대비입니다. 그럼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의 증빙요건입니다. 이 접대비는 다른 일반적인 비용과는 다르게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는 20만원까지, 그리고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까지, 건당 3만원입니다. 3만원 이하의 접대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한도가 없죠?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 증빙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 비용도 마찬가지로 3만원 이하까지만 인정을 해주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만약에 법적 증빙이 아닌 것이 3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비용 처리를 안 해주는데요. 이 일반적인 비용은 만약에 내가 쓴 게 사실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비용 처리는 해줍니다. 다만 가산세가 있을 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일반 비용보다 조금 더 하드하죠? 이 일반 비용과 다르게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요,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각각 더한 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접대비 한도 금액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모든 회사에게 통용되는 한도입니다. 중소기업 외의 회사는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외의 회사는요,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그리고 또 규모와 상관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 세 가지 중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매출액 기준입니다. 바로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매출이 1억짜리인 회사랑 매출이 100억짜리인 회사는 동등한 접대비가 사실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도를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세법에서 한도를 늘려준 것입니다. 얘는 그냥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출액이 100억 이하일 경우에는 0.3%를, 그리고 100억 초과해서 500억 이하까지는 0.2%를, 그리고 5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0.03%의 금액을 거판값에 접대비의 추가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들어볼게요. 중소기업이고요. 매출이 700억인 회사입니다. 먼저 1차 한도 3,600만 원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수익 기준, 그러니까 매출 기준인 적용 한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회사가 70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700억에 응대하는 그 값은요, 바로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럼 3,600만에서 1억 1,600만 원을 더한 1억 5,200만 원이 바로 이 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매출액 금액에서 접대비 한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10분의 1만 한도를 적용해 주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접대비의 그 한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기본 한도, 두 번째가 매출액 기준 한도,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문화 접대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입니다. 문화 접대비는요, 내가 문화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과 그리고 1과 2를 더한 한도의 20% 중 작은 값을 추가 한도로 적용을 해주고요. 전통시장분은 10%를 추가 한도를 적용을 해줍니다.
아까 1과 2를 더한 접대비 한도가 1억 5,2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문화접대비가 5천만 원이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한번 구해보면요. 1억 5,200만 원에서 플러스 문화접대비 한도부터 갑니다. 네, 문화접대비 사용액 5천만 원과 1억 5,200만 원의 20% 중 작은 값인 3,040만 원을 문화접대비에 플러스 추가 한도로 적용을 해주고요. 또 전통시장 한도 추가분입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과 1억 5,200만원의 10%인 작은 500만원을 또 추가로 한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요. 1억 5,200만원에서 3,040만원 그리고 500만원을 더한 1억 8,740만원이 바로 이 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접대비 유의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3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접대비 한도에 플러스를 해야지 복리후생비나 다른 비용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거래처에 나에겐 채권이고 거래처에게 채무인 이 채무를 없애주는 것도 접대비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채무액을 공제해주게 되면은 이 접대비에서 그 채무 공제액을 플러스 시켜줘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국외장소에서 제공한 접대비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접대비 사용분은 법적 증빙을 갖추기 어렵다는 요건이 성립이 되면요. 법적 증빙과 상관없이 법적 증빙을 갖춘 걸로 보아 접대비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만원 초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법인카드, 그리고 법인 명의의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요. 법적 증빙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접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세에 관련돼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움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